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계 선덕여왕 박연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단계인데 어디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네. 지금 오늘 1000명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유튜브로 지금 네. 738분 들어와 계십니다. 와. 예. 3밀이 안 되는 시대에 모일수록 좋은 방송 허리케인. 허리케인. 이지아님도 지금 1000명 이상 갑시다. 네. 유튜브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주연님은 개근상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네. 그 배 소장님은 저 문자 왔는데요. 네. 개그맨 출신입니까? 네. 아닙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예요. 배그맨. 네. 그리고 선동여왕 박연미 기자는 어제 밤에 네. 11시 20분인가 하는 KBS 심야 네, 뉴스 네. 거기 영상으로 경제평론을 하시더라고요. 네, 종부세 관련해서. 영상으로 연결했는데 요즘엔 그런 시설이 되게 잘 돼 있기도 하고 네. 실은 웬만하면 출연을 했을 건데 네. 바깥 양반이 늦게 와가지고 아이고.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아. 정말 우리 저 쉽지 바깥 양반 귀가하고서는 투덕거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니요, 저희는 누가 오든 말든 잘 시간 되면 딱딱 자기 때문에 알았어요. 두분 좀 간결하게 해주세요. 자, 여보세요. 뭘 보세요?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어제 저녁 무렵이었죠.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또 징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어제도 이게 정광석화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0분 전에 통보를 했고 중대성 때문에 또 사안이 긴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기자들한테 이제 40분 전에 그렇습니다. 기자회견한다고. 비혐의가 윤 총장이죠. 비혐의가 심각 중대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6가지 이유를 조목조목했고요. 그 브리핑 내용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다 읽고 나서 바로 이제 퇴장을 했는데 기자들로서는 질문이 정말 잔뜩 있었거든요. 그런데 질문은 받지 않아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정확하게는 징계 청구는 한 것이지만 이제 해임 건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임 건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지만 징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건지 선덕여왕이 간결하게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네, 대략 6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론사주와 그 부적절하게 접촉했다. 그래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2018년에 JTB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홍석현 회장과 사적으로 만났다는 내용입니다. 종로 어딘가에서 봤다고 그랬죠? 네, 뭐 그 윤 총장 측은 다수가 만났고 사적인 대화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JTBC가 태블릿 PC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그걸 취득을 해서 연이어 보도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진위 논란이 있었는데 이 말하자면은 고소인 측 관계자하고 만나는 게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이고 또 한 가지는 울산 사건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맡게 된 재판부의 사람들이 판사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한 그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이걸 반부패부에 넘겨주도록 했다. 그러니까 판사들을 사적으로 불법 사찰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이 있는 거고요. 네, 물론 세 번째는요? 새 채널A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그 전 검사장 감찰 그리고 한명숙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대검이 한동훈 감찰 계획을 언론에 알렸거든요. 문자를 통해 알려줬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묻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또 총장이 그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협조하지 않았다. 협조 위반 혐의 또 법무부가 이제 감찰하겠다 그랬더니 협조하지 않았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설문조사에 그 차기 대권 후보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이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도 있었잖아요. 국정감사 때 나중에 어떻게 할 정치 거냐. 중립성. 네. 국민을 위해 봉사할 뭐 길을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한 것도. 그렇죠. 네. 그 판사 불법 사찰은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게 없었던 거예요. 처음 나왔던 건데 대검에서는 또 즉각 이걸 또 반박을 했죠. 우리가 이 판사 감찰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 농단 때나 들어봤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에서 이 이제 사건과 관련해서 이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신상도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또 이제 조사에 활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 기소를 유지하고 또 관련 사건에 대한 판사들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받았을 때 아니 왜 그런 성향 파악을 하고 있어?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부패 수사부에다가 보내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검찰에서 이것이 관행화 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검에서는 뭐가 문제냐. 이건 다 인터넷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공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고 모은 자료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징계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5명을 그 위원장인 추미애 장관이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청구한 사람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구성상으로는 추미애 장관의 뜻이 반영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면직이나 해임도 가능합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오늘 이제 대검에 출근은 하지 않고요. 네. 예.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검을 통해서 밝힌 입장이 되는데 출근은 안 했습니다. 일단 직무 정지가 요청이 됐고 요구가 됐기 때문에 징계 요구까지 됐기 때문에 20분 만에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발표하고 난 이후에 바로 어제입니다. 20분 만에 입장을 내놨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모든 것은 해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처분 시정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윤 총장은 출근을 안 한 상태고 그러면 검찰총장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경우에는 직무 대행이 있습니다. 바로 대검차장 조남관 대검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이상식 청취자가 뚱커벨도 얼굴이 작네요. 아 그렇죠.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점인 줄 알았어요. 네. 면봉인 줄. 자,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당 반응부터 들어볼까요? 네, 여당에서는 총력 지원하는 모양새인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다.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징계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추 장관이 그렇게 나올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여당 내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부적절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 정지 그리고 징계 요구를 한 상황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이제 입을 열었는데 우상호 의원은 만약에 이 시간을 계속 끌고 또 가처분 취소 가처분 그러니까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소송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대한 싸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경우에는 해임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자칫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윤 총장이 이 윤석열 때리기에 밀려서 수세에 몰려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처럼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또 입장도 내놨습니다. 야당 입장은 전혀 다르죠. 네, 야당도 총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조폭
집단 폭행이 생각난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이런 일로 실망했다니 이낙연 대표에게 내가 실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같은 당의 박성중 의원도 누더기 같은 사유로 직무를 배제한다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사망했다.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아라. 뭐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도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뒤에 숨어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후에 대검찰청을 방문한다. 오전에 그런 예고도 있던데. 네, 법사위에 따로 부르겠다고 했는데 여당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법사위가 열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그 떠난 금태섭 전 의원 또 뭐 진중권 씨 이런 사람들도 날선 비판을 내놨어요. 네.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비판한 발언이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또 금태섭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불과 얼마 전에 탈당을 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경악스럽다.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놨고요. 박근혜 정부와 그렇다면 다를 게 무엇이냐 이런 또 비판까지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추미애는 이 목을 치는 망난이나 다름없다. 아주 뭐 신랄한 비판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추 장관이 오히려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제199요.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동여왕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국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드디어 정권 이양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요? 네, 아메리카 선거가 끝난 지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인계 절차에 협력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트위터에 썼는데요. 에밀리 머피 연방 총무청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미국 연방 조달청장에게 초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우리 팀에도 같은 일을 하도록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바이든이 대통령이라는 거 인정하고 바이든에게 그 정권 이양할 수 있도록 협조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연방의 조달청도 바이든 승리 인정하고 협조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죠. 그동안 이제 계속 협조하지 않았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했기 때문에 연방 조달청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연방 총무청 또 조달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 분명한 승자라는 표현까지 하고 앞으로 이 지원을 하겠다. 물자 인적 지원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연방 조달청의 지원을 못 받아서 상당히 인수 작업에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 또 차질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또 암시하는 내용이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연방 조달청 그리고 이제 바이든 당선인과 관련해서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 중요 이 안보 정보도 이 바이든 당선인과 공유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트위터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our case 우리의 이 사건은 strongly 이 strongly를 다 대문자로 표현했어요. continues. 그러니까 이 대선 법원에 가서 이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강하게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러니까 불복한 듯한데 트위터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이것이 법원 또 연방 대법원으로 가서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을 이 아주 작은아마 기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트위터 영문으로 뭐라고 썼다고요? Our case strongly continues. 그게 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strongly 강하게 그죠? continues 계속됩니다. 아울이 아니고 아우어 뭐 아니에요? 아우? 아우. 우리들의 뭐 이런 네. 거. 네. 재미유학파를 포기하겠습니다. 야, 그래서 사탕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예, 뭐 영문으로 트위터 다 번역해 오시고. 예. 이 스트롱리를 다 대문자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다. 이 패배를 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자, 시장이 선호하는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재무장관에 내정됐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옐런 전 의장은 시장 친화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후원자적인 연준 의장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과도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든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고 월가와는 약간 대척점에 서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옐런의 등판으로 인해서 월가가 상당히 반긴다. 이게
그리고 그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현재 시간으로 24일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초로 3만 선을 돌파했는데요. 예. 1896년에 출범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S&P도 장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찍었고요. 나스닥도 다시 1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군요. 3만을 찍은 게 처음이라고요? 최초죠. 문 열고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 미국 신문들 보면 그 황소상에 앉아서 신나가지고 이렇게 그 아, 카우보이처럼 로데오처럼. 호레이 네. 하는 사람 사진이 크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다우 지수가 중요하겠네요. 오늘 아주 중요하죠.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124년 역사상이니까 124개 한번 쳐봅니다. 124개. 아, 자, 깨알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선동여왕한테 자 막대 사탕 드립니다. 와. 예. 야, 경제 분석은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 이게 제넷 옐린 전 연준 의장이 재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면 또 여성 최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성 최초입니다. 1호죠, 그러니까 1호. 예, 추가 부양책을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는 또 의지라고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절차가 공식화되면서 미국 증시의 이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선 돌파했습니다. 이 회사 124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지수가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이거 지금 역사상 최고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성적 잘 나가면 순대, 선덕 박이미가 네. 다수 지수는 아니죠. 다수 지수. 아, 다수의 숫자가 모여서 만든 하나의 지수인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몇 네. 글자예요? 네 글자죠. 네 무슨 지수. 다 뭐 지수? 네. 아, 자,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